가치평가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 국립유적본부는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 등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의 지표조사 결과 청와대 경내 7곳과 서쪽 채국 영역 한 곳에서 토기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고려 중기 여러 왕들이 당시 남경, 지금의 서울에 내려와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교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의 신축공사 부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중 발견된 옛 건물터입니다. 발굴 현장의 서부 권역을 보면 입구와 계단, 석축, 네모 반듯한 건물터 흔적이 뚜렷합니다. 수도문물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한 결과 고려 중기에 조성돼 후기까지 사용된 유적으로 추정합니다. 중국 금나라 장종의 연호 승한 3년이 새겨진 기와를 비롯해 원형 돌기 문양의 막세 기와, 고급 청자 조각들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반적으로 11세기부터 13세기의 유물들이 좀 다양하게 출토된 점으로 봤을 때 여기 확실하게 이제 고려시대 유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물터 한 곳이 길이 21.5m, 너비 5.5m에 달하고 서쪽으로 이어진 흔적이 남아있어 조성 당시 규모는 더 웅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고려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인데 당시 삼각산, 즉 북한산 승가사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려사 등 옛 문헌은 고려 왕실이 당시 북한산 승가사나 인근 장의사 등으로 행차하던 중 머물던 행궁 등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현종의 후손 왕들이 수도 개경을 떠나 북한산을 여러 차례 행차한 배경은 당시 남경 건설이나 현종의 행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왕들이 남경 건설 일환으로 남경을 행차했을 때 자기 조상인 현종이 머물렀던 사찰, 또 승가상이 있는 승가사 이 일대를 종교적인 성지로서 방문하는 겁니다. 순례하는 거죠. 더욱이 북한산 비범 부근의 천년고찰 승가사는 서역의 고승 승가대사를 기리는 사찰로 창건 이후 왕들이 국난 때 참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산 인근의 고려왕실 관련 유적 발굴은 앞으로 고려 중기 왕실의 순행 배경과 남경 건설의 실체 연구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계에선 남경의 궁궐이 경복궁 북쪽 청와대 부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이 용역을 발주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경내 등 8곳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도기 조각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3명이 과거 항공사진과 건물 배치도 등을 검토해 육안으로만 조사한 결과로 연구진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YS께서는 큰아들은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 둘째 아드님이신 김현철 님께서는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비자금 건으로요. DJ 역시 둘째, 셋째 모두 교도소로 보내셨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내 피부치를 아끼지를 않으셔서 보내셨을까요? 내 자식을 교도소로 보냈어요. 아내는 무촌입니다. 친족법상 무촌이죠. 씁쓸한 얘기이지만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김건희 씨가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처럼 나이 차이 많이 둔 커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무엇이 아쉬우십니까? 대통령의 본인께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지율이 김건희 씨 건으로 인해서 10%대까지 떨어지셨어요. 한국외대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외대는 전국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의 대학 교수들이 있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75명의 교수들이 탄핵 시국 선언을 했어요.
오늘은 한양대를 또 중심으로 45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의 대학가마다 확산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학생들도 이제 거리에 하나 둘씩 뛰쳐나올 것입니다. 학교들마다 게시판마다 대자보가 붙을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가자라고 각 대학마다 외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해도 영부인이 순기능을 하면 대통령의 흠결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국모로서요. 민중혁명이 현대 시대에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천만합니다. 한반도 지리적 안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용해서 부추겨 참전하려고 틈을 보고 있고 관료직들을 러시아로 보내서 아니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통역을 목적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일반인인 제 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보기만 하세요. 통역도 참전입니다. 끼어야 될 때와 끼지 말아야 될 때를 왜 당신께서 나서서 끼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상 좋아하시고 무속 신앙 좋아하시니 한번 막 가보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그래도 조상의 공덕이 크셔서 빌어준 게 많아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런데요, 당신의 발등을 왜 자기가 스스로가 찍으십니까? 당신 팔자에 없는 여자예요. 팔자에 없는 여자라고. 당신은 불임도 아니잖아. 윤석열 대통령님.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본인 대도 끊겼잖아요. 그쵸? 김건희 씨가 여자로서의 생산활동도 못하지 않습니까? 생산활동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출산을 못하잖아요. 여성으로서 자궁적출수술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공허해. 자궁 있는 쪽이 비어있다고. 명태균 씨 보고 뭐 미륵이나 뭐나 그러는데 내가 미륵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야. 그러면 어디서 개소리들이야 진짜. 꿀값들을 떨어요.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암흑해서 나 같은 사람들 정치 유튜브를 합니다. 당신들이 하도 꿀값들을 떨어서. 당신 김건희 씨랑 헤어지지 않고 결단 안 내리시면요, 나중에 고독사 하시거나 김건희 씨가 하루하루 피말려서 죽일 겁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김건희 씨도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누구 덕에 먹고 살았습니까? 당신이 누구 덕에 깜빵 안 가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식구들까지 다 이어서 살았습니까? 당신 지금에서 더하면 신상 괴로울 거예요. 최은순 씨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길어야 8개월이야,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랑 이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본인께서 뭐 술을 먹고 다니고 어쩌고 다니고 그러는 건 난 모르겠고, 그런 쪽으로만 다니니까 그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는 김건희 씨보다 좋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어디서 잡신 모시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집안에 대까지 끊어요. 멀쩡한 사람이. 아버지 윤기중 씨가 땅을 치고 지금 지하에서 통탄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던 계약 관계, 이권 개입, 이전 관계, 모든 문제, 김건희와 그의 일가의 소행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나는 초기 치매에 있다라고 심신미약 주장하시고 그래야 사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김건희 씨와는 정 없으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의 악연은 없으시잖아요. 악연으로 여기까지 이어졌고, 당신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좋아하셔서 당신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당신들은 믿을 거 아니야. 무서운 줄 알 것이고 어디서 잡신들이 끼어들어. 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빈말로 들었지 마세요. 최은순 씨는 앞으로 1년도 채 못 삽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약 끊고, 비만약 살 빼려고 비만약 먹고, 그 약 먹고 차 많으니까 수면제 먹고, 수면제 먹으니까 또 우울증 오니까 항우울증 치료제 먹고, 그래서 환각, 환식, 환영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지.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알 수 없는 정신세계의 소유자인 것 뿐이지,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 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참고로 이태원 참사 때 얘기해드려요? 난 그날 무서운 것을 봤어요. 참사가 일어난 골목 양쪽 끝에 시커먼 구름들이 양쪽 끝에만 하늘을 덮고 있었어. 그 밑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붉은 황소, 애기 황소부터 시작해서 황소들이 붉게 타고 있었어. 당신 그날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그 안에서, 그 골목에서 많은 황소들이 다 타 죽었어. 그런데 양쪽 골목 끝에서 끝이 먹구름이 껴가지고 그 황소들이 나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었어.
김건희 씨, 당신은 무슨 짓 했어요? 이번에 2주기 때도 이상한 사람들 와 있더만. 내가 이상하게 보이던가요? 말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환영을 봤어요, 환영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김건희 씨한테 정부에 대한 모든 계약, 관계, 이권 개입, 이전 관계, 모든 문제, 그의 일과와 그 사람의 모든 소행이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사실 초기 치매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 대우 받기 원하지 않는다 하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김건희 씨랑 이혼하시고, 당신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당신 고독사 해서 죽을 팔자고, 김건희 씨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나마 교도소에서 먹는 밥도 당신은 못 얻어먹어. 당신은 스스로 목매어서 죽을 팔자야. 내 말 똑똑히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미륵보살, 고려시대 미륵보살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내가 오늘 그거 보면서 사실 더 화가 났는데,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청와대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나왔다고 매스컴에서 발표는 됐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바빠서, 사실 바쁘다기보다는 그것까지 찾아보기에는 당신들하고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각자들 알아보세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전부터 청와대 인근 종로 쪽으로 해서는요, 고려시대 유물이 나올 것이라고, 유적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들으셨고 매스컴에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와대 이전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명태균 씨가 청와대에 고려시대 유물이 나왔 가능성이 높다. 지목을 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2023년 1월경에 확인해 보니 유물이 나왔다. 기와장이며 나왔잖아요. 매스컴에 보도된 거는 그 정도지만 다른 것들도 여러 점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유물의 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품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을까?
도구를 하지 않았을까? 확인된 것만 그만큼이다. 바꿔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아니, 김건희 씨, 당신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해놓고 진품은 해외에다 갔다가 내다 팔고 가짜를 만들어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 양아버지처럼 모시고 계시는 김충식 씨 계시잖아요. 그분과 관련된 지인 인맥 팔아가지고 만들어 달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고려시대 유물은 중요합니다. 고려시대 유물은요, 후 삼국 통일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중앙집권 문화, 고구려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북한 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광활한 대지를 찾는 데도 연관이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건에 이전에 고구려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수탈도 많이 됐습니다. 백제 유물도 마찬가지고요. 고려시대의 유물은요,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그런 고려시대 유물을 나는 감히 생각을 하건대 당신들이 일본에 갔다가 바쳤을까? 또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팔았을까? 밀반입했을까? 나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당신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당신들 양심에 털났잖아. 고려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였어요. 불교 철학으로 봤을 때.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을 전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불교는요, 종교로서 선행을 쌓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공덕신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공덕은 일반적으로 내세에 응답을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요, 현세 구복고적인 관음신앙도 함께 유행하였어요. 하지만 이는 이제 고려시대에 불교가 세속화되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불교와는 다르게. 고려는 건국 초부터 정책적으로 불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건국할 때부터 부처의 호의를 등에 업고 힘에 의지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게 고려입니다. 선종과 교종, 사찰을 짓고 주지를 파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국가가 맡아서 했어요. 사찰에는 사원전을 지급을 하고 면세 면역을 이제 특혜를 주었고, 승려의 과거인 승과를 실시하고 승관제도를 운영했고, 고승을 왕사, 국사에 임명하여
고문 역할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계는 신라 말에 들어온 선종불교가 기존의 교황과 양립해서, 그러니까 교종 안에 있는 화엄종과 법상종 등 다양한 종파가 이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였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리면에서는 교종과 선종, 이게 통합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더욱 더 활발하게 발전시킨 게 고려입니다. 다양한 종파가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내려온 게 현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고려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설도 고려시대 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명당이라는 곳에서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시대에서 유래가 되었던 말입니다. 천도 후보지 수도를 어디로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정도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균관,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질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씩 좌우 대칭되는 것처럼 유적지를 하나씩 똑같이 지어 놓으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균관, 북쪽이 먼저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성균관이 먼저 지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균관 1600년도에 지어져 있어요. 정도전시 수도 천도 같은 부분 말씀하셨던 정도전시, 개성에서 성균관 나오신 분이세요. 정약용 씨도 그렇고 남한뿐 아니세요. 삼국사기, 신라 역사를 가장 먼저 서술하였습니다. 분량도 가장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 문화입니다.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기 전체의 사서가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불리기도 했고 있지만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사, 고려 세계에 인용되어 있고, 근거가 없으면은 믿지 않는다라는 합리적인 역사 인식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를 소홀하게 다룸으로써 내용이 빈약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 거대한 특성상이 보존이 되고 예술성이 지방마다 순수 미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 미술은요, 귀족 문화였고 불교 미술에서도 어마어마한 발달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도자기 문화, 나전칠기,
그리고 입사수법을 사용한 금속공예, 신라시대 때부터 어떤 것들이 그 청와대에서 발견됐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건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꺼내서 도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밀반입했을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곳을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알 수 없는 명태균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어떤 매스컴에서 봤는지 기억을 또 해서 전화번호부 모으듯이 신문도 모았나? 그거를 보고 이전하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 고려 유물이 있을 것이다. 조사해보자. 했는데 마침 유물이 나왔어. 그랬는데 파손된 것만 매스컴에 공개하고 멀쩡한 것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을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갖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갖다 쳐바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품은 우리나라에 놔두고 진품은 갖다 쳐바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돈 세탁했나? 당신들의 꿍꿍이는 무궁무진해서 돈 되는 거는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알고 있는 김건희란 여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여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자가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미술이나 했으니까 그만큼이나 했지. 자기 얼굴에 화장이나 하는 그림은 잘 그리나야. 잘 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 가서 미술을 한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나 살다 그렇게 옷 못 입는 미술 학사는 처음 봐. 어디 가서 미술을 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한국화 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선배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야. 서양화 했다 그래서. 또 뭐 누구 그림 카피하고 그랬겠지.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아는 김건희는 그런 여자야. 시민들은 이렇게 판단해. 제가 알려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방법. 김건희 일가한테 다 책임을 물어라. 이혼하시라. 그리고 초기 치매라고 말씀하시라. 알코올리즘으로 인해서.